짚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제가 어제 전에 잠시 전해드렸던 그 김만배 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김만배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판결이었어요. 결국 김만배도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김만배 기자 같은 경우에 지금 재판을 지금 서너 개 정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재판이 다 끝난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벌써 두 개째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만배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검찰에서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분명히 이번에는 유죄가 나올 거라고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근데 김만배가 무죄가 나왔어? 예, 전혀 예측을 못했던 겁니다. 검찰이 이렇게 예측을 못한 이유는 김만배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이 대장동 의혹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아니, 왕창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제 김만배 재판 결과를 보고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대장동은 결국 허구라는 얘기야?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도 김만배가 무죄 나왔다고 이재명이 무죄 나온 거 아니야? 이번 건은 이재명 거와 관련있는 게 아니라 성윤길 성남 의회 의장, 성남시 의회 의장과 관련된 거라서 이재명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란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판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판사는 아마 대장동 의혹 알고 봤더니 순 깡통이잖아. 뭐 내용도 없는 거 가지고 와서 기소를 했어. 그런 식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이거 공소기각이나 다름없는 판결이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문구까지 등장합니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이라는 걸 말해요. 최소한의 형사소송으로서의 요건도 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지. 그럼 뭐야 이거? 예, 여기서 파급 효과가 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역시도 똑같은 경로를 갈 수밖에 없어요. 당장은 법원에서 조금 시간을 끌겠지만 결국에는 무죄가 나올 겁니다. 아니 원래 대장동은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직접 기소한 게 없습니다. 돈 받았다고 기소한 게 아니라 배임으로 기소했어요. 업자들이 이익을 너무 많이 남겼다. 업자들이 이익을 너무 많이 남기도록 이재명이 가만히 있었다. 손을 안 썼다. 이거였어요. 돈 받았다가 아니야.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는 원래 그런 성격이야. 허가를 내주면 누군가는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나 행정작용 대부분이 다 배임이 돼버려야 되는데 그게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돌아갈 일이 있을까? 이게 드디어 이제 입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김만배의 무죄 판결 역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었습니다. 제가 하나씩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기사 보셨을 겁니다. 대장동 개발 청탁 혐의 김만배 항소심 무죄. 수원고법 형사 2의 3부는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원심을 깨고 김만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만배로부터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혐의,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시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합니다. 시의장으로서 공사 설립 조례안을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거수투표로 재표결에 붙여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부정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은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상 공소기각이에요, 이 말은. 아유, 야, 부정처사를 했었어야지 뇌물이 되지. 부정처사를 안 했어. 그러니까 야, 뇌물죄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야, 검사 꺼져, 이씨.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 좀 제가 해설을 해드릴 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뇌물죄가 아니라 수뢰 후 부정처사죄라는 겁니다. 수뢰 후 부정처사죄. 이게 뭐냐면 부정처사 후 수뢰. 부정처사 후 수뢰. 이거는 뇌물을 받았다는 말이죠. 근데 뇌물을 금방 받은 게 아니라 뭔가를 부정처사,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고 곧바로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좀 있다가 다른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다. 이게 바로 부정처사 후 수뢰. 혹은 거꾸로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수뢰 후 부정처사도 있고. 하여튼 이거는 돈 받은 시점하고 나쁜 짓 한 시점하고 차이가 있을 때, 이럴 때 쓰는 적용되는 법입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부정처사가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돈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부정처사가 있어야 돼. 보통의 뇌물죄 같은 경우는 부정처사가 없어도 돈을 받은 사람이 직무와 연관성만 있으면, 보통의 뇌물죄는 직무 연관성만 있으면 부정처사가 없어도 뇌물이 성립되는데, 부정처사 후 수뢰는 돈만 받아서 성립이 안 되고 반드시 부정처사를 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유죄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 받은 시점하고 나쁜 짓 한 거하고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습니다. 내가 공무원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돈을 받았다. 그런데 이게 뇌물죄가 되려면 내가 공무원 하고 있을 때 어떤 잘못한 행위하고 이번에 돈 받은 거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냥 내가 공무원 할 때 돈은 돈 안 받았고 공무원 끝나고 난 다음에 돈 받은 거, 이거 가지고 뇌물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없어. 반드시 그래서 이거는 부정처사가 존재해야지 뇌물죄가 성립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부정처사라는 게 없었다. 아니, 조례안을 통과시켜 줬는데 그 조례안 통과시켜 주는 거, 그게 어떻게 부정처사가 될 수 있느냐 이거야. 게다가 조례안이라는 게 의장 혼자서 통과시킨 게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다 있잖아. 의원들이 의결을 해줘야지 통과시킬 거 아니야. 그러면 돈을 다 의원들이 다 같이 받아야 되지. 그게 아니라 의장만 받았다고 해서 이게 통과가 될까요?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됩니다. 자,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볼 때는 이게 영 이상한 거야. 아니, 이 사람이 의장이긴 했지만 아무리 의장이 의사 진행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이 찬성 안 해주면 땡이잖아. 의원들이 찬성을 해줬어. 그랬으면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부정처사를 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만약에 이게 부정처사가 되려면 의원들하고 의장하고 같이 공모를 했다, 이렇게 해야지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없이 의장한테 돈을 줬고 의장한테 돈 주기로 약속하고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있고 그 다른 사람이 여럿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 한 사람이 뭘 했다고 한 사람이 뭐 잘못된 짓을 했다, 나쁜 짓을 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게다가 딱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 그런데 그 사건하고 나중에 퇴직 후에 받은 돈하고 연결시킨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나쁜 짓 안 했어. 아, 조례안 통과시킨 게 그게 뭐 나쁜 짓이야. 그 의원들이 찬성해줘야지 통과시키는 거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했습니다. 아니, 이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가 어려웠던 사건이죠. 자, 이 사건은 원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면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대장동 개발을 진행하는데 원래는 성남시가 그 민영으로 개발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대장동 업자들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안 돼, 공영 개발을 할 거야 라고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 성남시 의회에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죠. 결국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민관 합동으로 합시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민간 합동으로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성남도시개발공사였어요. 자,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문제는 최윤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최윤길이라는 사람은 당시 성남시 의회 의장이었는데 한나라당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옮겨온 거야.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성남시 의회 의장직을 뺏겼어. 그러면서 원래는 한나라당이 다수였는데 소수당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 예, 성남도시개발공사 이 설립조례가 통과가 된 거예요. 검찰은 이거를 콕 집어서 뭐라고 얘기했다? 야, 너 김만배한테 돈 받기로 하고 이거 통과시켜 준 거지. 너 이재명하고도 짰지. 아니, 유동규하고도 짜고 정진상하고도 짜고 김용하고도 짜고 그랬지. 요렇게 몰고 간 겁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나중에 최윤길이가 이 화천대유 김만배 밑에 가가지고 무슨 고문 부회장 이런 거래요. 야, 너 그때 이거 도시개발공사 조례 억지로 통과시켜주고 나중에 돈 받은 거 아니야? 요렇게 몰고 간 거예요. 증거도 없이.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뭐 있었다? 예, 남욱이나 정영학, 유동규 이런 사람들의 진술만 갖고 얘기한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김만배는 나는 그런 적 없다. 아, 성남도시개발공사 이거는 이재명 시장이 그때 열심히 통과시키려고 하던 중이었는데 그걸 내가 왜 나서가지고 뇌물 주고 하겠냐. 그리고 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으면 더 귀찮아. 그렇죠. 원래 김만배는 민영 개발을 하려고 했잖아. 그런데 민영 개발을 이재명이 막고 처음에는 성남시 주도로 하려다가 민관 합동으로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김만배 입장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안 생기는 게 더 좋아. 부결되는 게 차라리 낫다고. 근데 굳이 내가 왜 돈까지 줘가면서 이걸 통과시킵니까? 라고 김만배가 주장을 해왔어요. 1심에서는 안 받아들여졌어. 근데 2심에서 그래, 네 말이 맞네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일단 법원에서는 지방의회 의결이 부정처사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고 그 반대를 무릅쓰고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조례 통과를 할 때 한나라당 의원들이 야, 나 여기 못 있어, 나갈 거야 하고 나가버렸어. 그러면은 한나라당 애들이 잘못한 거지. 그래서 한나라당 애들 나간 상태에서 이 설립조례안이 통과된 거예요. 그랬으면 뭐가 부정처사인데? 이게 부정처사가 되려면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을 해버린 한나라당 당시 의원들도, 지방의원들도 공범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의회 의결이 어떻게 부정처사가 되지?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장 하나 구워 삶았다고
조례안이 막 통과되고 합니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어떻게 그래서 부정처사가 되냐? 이재명 대표 측도 김만배도 최윤길도 똑같이 주장했다는 게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이게 1심에서는 안 받아들여지죠. 근데 2심에서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래, 지방의회 의결이 어떻게 부정처사가 되냐? 응? 지방의회 의결, 이걸 부정처사로 보기 어렵다. 검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때 말이에요. 만배가 얼마나 로비 많이 한 줄 알아요? 엄청 로비 많이 했어. 증거가 뭔데? 남욱이랑 정영학이가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라고 한 겁니다. 근데 남욱, 정영학 진술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막상 김만배는 안 했다라고 우기고 최윤길도 아니 그때랑 내 나중에 하천대유 들어간 거랑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는 그게 더 타당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처사가 없었다라고 인정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막 핏대 올려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뭐 특별한 얘기인가요? 특별하게 무슨 법리가 필요한 그런 얘기였어요? 아니에요.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글쎄, 진술만 가지고 당사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굳이 이거를 부정처사다라고 몰아가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걸 부정처사라고 보기 어렵다. 왜? 통상적인 정치 활동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주민들의 시위를 유도해서 강경하게 강행 통과를 하려고 했다. 요것도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다. 주민들이 시위 좀 했다고 이 조례안을 강행 통과시키려고 한 거다라고 보기 어렵지. 아니, 당시 대장동 주민들은요, 빨리 이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례 빨리 통과시라고 시위를 합니다. 물론 한쪽에서는 통과하면 안 된다고 시위한 사람도 있었어. 근데 이 시위가 김만배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부정한 행위냐. 그러니까 검찰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부정한 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윤길 시장이 일부러 주민들의 시위를 유도했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거는 남욱 정영학의 진술인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야, 말이 되니?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공소 사실 자체가 허구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남욱이나 정영학은 검찰 진술에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김만배가 최윤길한테 거액을 약속했고 여기에 핵 넘어간 최윤길이 정말 억지로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막 나가고 주민들이 막 시위하고 그 와중에도 억지로 통과시킨 거다. 어쩜 그렇게 억지로 통과시킬 수 있었겠니? 그거는 만배한테 돈 받기로 약속했기 때문 아니었겠어? 라고 진술했고요. 그 진술을 1심에서는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항소심에서는 에이 그걸 어떻게 해. 그것만 가지고 다른 물증 없니? 다른 물증은 없었죠. 게다가 남욱과 정영학의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남욱이나 정영학의 진술이 일관성과 개연성도 없다. 그래서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판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검찰의 증거 조작, 진술 조작이 법정에서 딱 걸렸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자, 김만배가 무죄 나온 게 왜 중요하냐? 아니, 만배가 무죄 나왔나 보지. 근데 이재명 대표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어? 엄청 관련이 많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논리의 출발점으로 삼은 게 바로 여기였어요. 김만배가 최윤길 성남시 의회 의장을 꼬셔서 억지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리고 그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 이유는 대장동 업자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대장동 업자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준비가 쫙 깔렸던 거야. 그러니 최종적으로 이 대장동 업자들이 5천억이 넘는 이익을 얻었는데, 그걸 시에서 환수도 하지 않고 그냥 남겨준 것도 다 결국에 이런 특혜가 밑바탕 됐기 때문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니냐, 요렇게 몰고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특혜의 대가로 유동균이 이런 사람들은 돈을 받았다. 심지어 김만배로부터 400억을 받기로 했다. 유동균은 그 400억이 결국 이재명 거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즉 바로 여기 검찰의 공소장 내용의 출발점이 바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야 그거 불법 아니야? 거기에 무슨 부정처사가 있어? 야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 야 이런 건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죄야. 이래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출발점을 잃어버린 거지. 가장 밑바닥에 깔린 기초공사가 주춧돌이 휙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검찰로서는 되게 당혹스러울 겁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검찰로서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허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쪽에서 반박하던 이재명 대표 측의 반박도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말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그 대장동 업자들한테 특혜를 준 적이 없다. 아무런 청탁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대장동 업자들이 중요한 5가지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 중에 무엇도 하나 들어주지 않았다. 자, 여기서 말하는 5가지 대장동 업자들이 요구한 5가지는 뭘 말하느냐? 첫째, 대장동 개발을 민영으로 해달라. 두 번째, 대장동 개발 사업 지구를 선정할 때 업자들이 정해놓은 그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중심으로 그래서 부채꼴 모양으로 개발하게 해달라. 요것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를 수의 계약을 해가지고 대장동 업자들한테 이걸 그 사업을 직접 수의 계약을 하게 해달라. 이런 식이 있었어요. 총 5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이 중에 이재명 대표는 단 한 가지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뭐라 얘기하느냐? 아니 도시개발공사 만든 것 자체가 특혜였는데 나 좀 5가지 좀 안 들어줬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거는 곁가지고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일부러 만들어준 거야. 이게 특혜였어. 요렇게 몰고 갔던 거예요. 근데 야 성남도시개발공사 만들어준 거 이거 특혜 아니야. 이게 왜 부정처사야. 딱 검찰이 법원이 딱 끊어준 겁니다. 결국 검찰은 논리의 출발점, 논리의 주춧돌이 무너진 거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만배에 대한 압박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이 최윤길 의장에 대한 뇌물 요 부분은요 대장동 사건에서 약간 곁가지에 속합니다. 핵심이 아니에요. 대장동 본류 재판도 있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재판도 있고 재판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재판 그러니까 어제 무죄가 나온 이 재판을 통해서 김만배를 압박하려고 한 거죠. 야 만배야, 너 그냥 우리한테 협조해라. 협조해주면 딴 건 다 무죄로 쳐줄게. 그러니까 협조 좀 해. 유동규, 남욱, 정영학 얘네들이 지금 이재명한테 다 더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너도 이 뒤집어 씌우는데 동참해줘. 안 그러면은 너 성윤길 것도 징역 나온다? 그럼 너 10년 넘게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어떡할래? 그랬던 거예요. 사실
김만배를 압박하기 위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 논리적인 출발점도 문제지만 김만배 압박이 제일 주 목적이었던 거죠. 유동규나 남욱이나 정명학은 일찌감치 허위 자백을 해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인물인 김만배가 나 이재명한테 돈 준 적 없어. 이재명한테 특혜 받은 적도 없어. 이재명은 내 돈 뜯어가려고, 내 이익 뜯어가려고 눈이 뻘갰던 사람이야. 그리고 다 성남시로 넘어갔잖아. 그런데 무슨 내가 특혜를 받아? 그런 건 없어.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재명 순 공산당 같은 애야, 씨. 요랬단 말이야. 이 진술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어요.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김만배가 이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이재명을 올가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뇌물은 유동규에서 스톱이 돼버리는 거야.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를 못해. 당장 뭐 400억인지 200억인지 소위 말하는 이재명 저수지라고 하면서 유동규가 뭐 김만배한테 받기로 했다는 돈, 이 돈도 김만배는 뭐라고 그랬냐? 그거 아니야. 그거 실제로 내가 유동규한테 주려고 했던 돈이 아니라 남욱한테 이익을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내 그거 해주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그냥 불린 거야. 불린 거. 유동규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 저 비용이 그만큼 들어갔다고 뻥친 거고 유동규는 내 거짓말에 동참해 준 것 뿐이야. 요랬다고요. 이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이 주장을 굽혀줘야지 이재명을 올가맬 수 있었던 거지. 그런데 끝끝내 김만배가 검찰에 협조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아씨 망했다 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김만배 재판, 김만배가 무죄 판결을 받아낸 그 재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검찰이 그동안 주장해온 대장동 사건의 구조, 비리 구조라는 거 근본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이것을 비리의 출발점이라고 보았고 이것을 이재명이 대장동 업자들한테 주는 특혜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이게 특혜니까 나머지 다 특혜지 뭐 이렇게 몰고 갔단 말이야. 근데 그 논리가 무너져 버린 거죠. 특혜 아니야 라고 해버린 거예요. 논리적으로 검찰의 주장을 흔들어 버립니다. 두 번째, 정말 검찰이 바랬던 것은 김만배를 압박해서 김만배가 유동규나 남욱처럼 검찰한테 협조해주는 이런 진술을 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무죄 판결이 나면서 그러니까 김만배가 스스로 무죄 판결을 받아내면서 더 이상 만배를 압박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검찰로서는 두 가지 중대한 무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앞으로 검찰 글쎄 많이 힘들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검찰의 종말이 앞당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중요한 재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검찰의 주요한 논리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 검찰로서는 상당히 앞으로 재판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어. 무슨 억지를 쓸지 모르겠어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동규의 주장이나 뭐 검찰의 주장 이것 다 김만배가 협조하지 않으면 다 사상 누각입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김만배를 압박할 수단이 없어졌으니 검찰로서는 가만히 앉아서 이제 완패하는 일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 야 죽었다, 큰일 났다, 야 망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안 됐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진짜 내부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검찰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대책 회의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앞으로 어떻게 글쎄, 제가 볼 때는 대책 없어요.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꼬시는 거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사건을 뒤집어 주기를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 사건 몇 년 끌 거예요. 어쩌면 이재명 대표 재판이 1심, 2심을 거쳐서 대법원에 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 사이에 조희대 임기는 끝날지도 몰라요. 조희대가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임기가 끝나거든요. 정년에 걸려요. 정년퇴임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6년 임기를 못 채우고 3년만 하고 나가야 될 거예요. 근데 벌써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조희대가 있을 때 판결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결국 검찰은 망하는 거죠. 이번 재판이 아마 다른 이재명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다른 재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검찰한테 질질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거기도 하고 유동규나 남욱이나 정영학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결난 부분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대장동 사건에서는 유동규, 남욱, 정영학의 진술만으로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되어 온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라고 한 이상 아작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제가 이 사건 어제 김만배 재판을 굳이 오늘 다시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시름 놓아도 될 것 같아요. 한시름 놓으면 안 된다. 그죠? 항상. 예. 우리가 한시름 놓은 그 틈에 저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죠? 예. 하지만 이제 불안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